자, 우리 조선의 전기의 경제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이제 토지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야, 우리는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 얘네들 뭐 했어, 얘들아? 얘네들 뭐 했어? 뭐라는 걸 했어? 전시과라는 걸 했지, 그지? 예, 과에 따라서 전지와 시지를 준다. 그죠? 그래서 수조권을 준다.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했습니까? 전현직에게 다 주다가, 그죠? 전현직에 주다가 나중에는 누구한테만 준다 했잖아. 나중에는 누구한테 준다? 현직에게만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얘네들 고려시대의 토지제도가 붕괴됐죠. 왜냐면 무신집권기가 오고, 그 다음에 권문세족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고려의 토지제도가 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대모가 가지게 돼요. 여러분 대농장, 즉 그 권문세족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대농장을 소유하니까 이것에 맞서 얘네들의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얘들아 여기 없애기 위해서 실시한 게 무슨 법이다, 얘들아? 무슨 법이다? 과전법이죠. 그죠? 신진사대부 애들이 실시한 것이 과전법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전법이라는 것은 어디 지방에만 속하는 거냐면 경기지방, 그러니까 서울 근처에 있는 경기지방의 토지만 가지고 누구한테 나눠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관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얘네들이 왕창 땅을 갖고 있었는데 얘네들 걸 싹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얘들아 전직 현직한테 나눠줘도 되겠지, 그치? 예, 그러니까 경기지방의 토지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냐면 전직과 누구한테 다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직에게도 다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얘네들한테 땅 주는 거예요? 수조권 주는 거예요? 수조권이라는 걸 준다 그랬지. 수조권,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권을 받는 거다, 얘들아? 관료들이 무슨 권을 받는 거다? 수조권이라는 것을 받는 거다. 조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과전법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말에 시작한 이 과전법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 잘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잘 가는데, 잘 가서 여러분 이제 무슨 시대에 도래된 거죠? 여러분 무슨 시대가 된 거죠? 조선이 됐어요. 그래서 조선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쭉 잘 온 거예요. 잘 오는데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가 쭉 오다가 여러분 누구 때가 되냐면 세조 때가 되면 여러분들 이제 토지가 모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태종 때 정도전을 제거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또 땅을 나눠줬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세조도 자기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애들한테 또 뭘 나눠줘야 돼요. 땅도 좀 나눠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수신전이라든지 휴양전이라든지 이런 토지들이 이제 지급이 되기 시작해요. 이런 건 뭐냐면 유가족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유가족들한테. 그러니까 공무원이 갑자기 그러니까 관료가 갑자기 일하다가 죽으면 그 유가족들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 수신전 같은 것들이 가게 되는데, 이런 수신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건 세습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습. 그러니까 여러분 관료들에게 나눠줘야 될 땅은 경기지방으로 한정돼 있는데 지급해줘야 될 땅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많고, 그리고 신진 관료들이 오면 또 걔네들한테도 땅을 어떻게 줘야 되는데 나눠줘서 수조권을 지급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 고려시대 때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세조가 야 안 되겠어. 이제 우리 무슨 법 하자, 얘들아. 무슨 법 하자. 직전법으로 바꿔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직전법으로 바꿨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전현직에게 다 주던 걸 이제 누구한테만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준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현직에게만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퇴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해야 되잖아. 그럼 제가 고려시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려는 소유욕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커져간다 그랬지, 그치? 왜냐면 내가 퇴직한 이후에도 먹고 어떻게 해야 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관료들이 현직에 있을 때 토지 내 개인의 소유의 땅을 점점 어떻게 되겠구나, 많이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 요게 이제 누구 때 가냐면요, 요게 이제 성종 때 가요. 성종 때. 누구 때 간다고 얘들아? 성종 때.
자, 성종 때 가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있잖아. 성종 때 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수조권을 관료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수조권을 관료들이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남용. 그러니까 남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보통 우리 세금은 생산량의 몇 분의 1 정도 걷는다 그랬죠?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 걷는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 걷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 현직에 있거나 이런 애들이 생산량의 10분의 1만 걷는 게 아니라 세금을 어떻게 하는 거죠? 더 걷는 거죠. 왜냐면 자기네가 직접 그 농민이 생산한 걸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더 가져가는 거야. 그 더 가져간다고 농민들이 막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잖아요. 얘네들이 힘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농민들의 불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커졌겠죠. 그죠?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그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니 그거 제도를 바꿔주자. 성종 때. 그래서 어떻게 해주자고 얘기하는 거냐면 관수 뭘로 바꾸자고 얘기하는 거냐면 관급제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관수 관급제. 그러니까 고려 말에 과전법을 실시해서 전현직에게 수조권을 줬다가 직전법이 되면 누구한테만 주고 얘들아 누구한테 주고 현직한테 주고 이제 성종 때는 관수 관급제라는 걸 하는 건데 이거 제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농민에게 뭘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농민한테 뭘 빌려주는 겁니까? 땅을 빌려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누구에게 조세를 바치는 거야? 얘들아 얘가 누구한테 조세를 바치는 거야? 관리에게 조세를 바치고 국가는 얘에게 무슨 권을 준 거예요? 수조권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왜? 관리가 국가에다가 뭘 하니까요? 여러분 뭘 다 하니까요? 충성을 다 하니까 요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직접 관리에게 조세를 바치다 보니까 뭐에 남용이 왔다는 거죠? 수조권의 남용. 그러면 이걸 막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관이 걷어서 관이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나눠주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 똑같아. 자 국가가 누구에게 땅을 빌려주냐면 농민에게 땅을 빌려줬습니다. 농민에게 땅을 빌려줬고 여러분 자 관리는 뭘 받았어요 여러분? 관리는 수조권을 받았지. 그치? 그러면 얘가 직접 이렇게 갖다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누구한테 내면 되는 거냐면 너는 관청에다 내라는 거예요. 너는 관청에 뭘 내라는 겁니까 여러분? 너는 관청에 뭘 내라는 거예요. 조세를 내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조세를 내면 이 관청이 관리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조세를. 알았지? 그러면 농민이 관청한테 내고 관청이 관리에게 내면 농민은 관청에다 내니까 관청은 더 세금을 많이 거둘 이유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생산량이 10분의 1. 그래서 관료가 농민과 직접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금을 걷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조세를 걷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관이 걷어서 관이 나눠주니까 관수 뭐가 되는 거야? 관급제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직 관수 관급제까지 할 때는 무슨 권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무슨 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수조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수조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 관료들은 자기가 토지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뺏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토지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러다가 얘들아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이게 16세기 중엽에 가면요. 이게 16세기 중엽에 가면 뭐가 되는 거냐면요. 이게 16세기 중엽에 가면 무슨 제로 바뀌냐면 녹봉제로 바뀌어요. 여러분 녹봉제. 이 녹봉제는 말 그대로 월급과 비슷한 거예요. 쌀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뭐 안 주겠다는 거예요.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안 주겠다는 겁니까? 수조권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수조권을 줄 수가 없으니 넌 안 주겠다. 그럼 이렇게 가면 여러분 개인이 땅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점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오면 올수록 뭐가 확산될 수밖에 없냐면요. 지주 전호제라는 게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얘들아? 지주 전호제. 그럼 지주 전호제라는 건 뭐야? 자, 지주라는 용어를 이해해보자. 자, 지주는 뭐야? 지주는. 그렇지. 땅을 가진 사람. 그치? 땅을 가진 사람. 그러면 전호는 뭐야? 전호.
전호가 얘들아 이게 무슨 놈을 얘기하는 거냐면 소작농을 얘기하는 거야. 지주와 소작농이 늘었다는 거야. 지주와 소작농이 뭐 한다는 거라고 얘들아? 늘어난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지주와 소작농이 늘어난다는 건 누가 준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무슨 놈이 준다는 거야? 그렇지, 자작농이 준다는 거야. 자작농이. 그러니까 자작농은 줄어들고 무슨 농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소작농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농민, 요 농민 전부 무슨 농이에요? 여러분 무슨 농이에요? 에이, 국가로부터 땅을 받아서 조세를 바치면 자작농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슨 농이 는 거냐면 소작농이 는 거야. 자 이거 봐보자 얘들아. 봐봐. 연 3천만원어치 연 3천만원어치 생산을 했어요. 쌀을. 알았지? 연 3천만원어치 쌀을 생산했어. 자, 자작농은 여러분 세금을 3천만원어치 했어요. 그러면 이 자작농은 조세를 얼마 바치면 돼요? 생산량의 10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얼마 바치면 됩니까? 국가에다가 300만원 바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실질 소득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700만원. 그지? 2,700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여러분 소작농. 이 소작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국가가 이렇게 땅을 주는데 그 땅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지주가 갖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지주는 국가에다가 뭘 바치면 되는 거예요? 조세를 바치면 되지. 맞니? 예. 그러면 여러분 지주는 자기가 경작하지 않잖아요. 양반이나 관료들은. 그럼 땅을 빌려줘야 되겠죠? 그 땅을 빌려주는 거야. 대여해주는 거야. 대여. 누구에게? 국가로부터 땅을 받지 못한 농민에게. 알았지? 그럼 농민에게 대여를 해줘. 그럼 대여를 해줬으니 이 농민은 땅을 빌린 대가를 지주에게 지급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걸 뭐라고 불러 얘들아? 그걸 뭐라고 불러? 그걸 지대라고 부르는 거야. 지대. 알았지? 오케이? 그럼 이 지대는 생산량의 몇 분의 1을 내야 되냐면 생산량의 2분의 1을 내야 돼. 생산량의 몇 분의 1을 내야 된다고? 2분의 1을 내는 거야. 그럼 자, 봐. 이제 이 소작농 해결을 해봅시다. 이 소작농 똑같이 자작농과 똑같이 3천만원어치 생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대를 얼마 내야 돼요? 지대를 1,500만원 줘야 되는 거죠. 지주한테. 그죠? 그러면 지대를 1,500만원 주면 이 사람의 소득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0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작농은 2,700만원의 소송인데 소작농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500이잖아요. 농민들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주 전호제가 확산된다는 것은 자작농이 사라지고 무슨 농이 늘어나는 것이다. 소작농이 늘어난다. 소작농이 늘어난다는 것은 조선 농민들 전체가 점점 뭐 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자, 봐. 자작농이나 소작농이나 공납이나 엽은 똑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누구에게 부담이 더 훨씬 컸겠니? 소작농에게 부담이 훨씬 클 수밖에 없지. 그치? 세금의 부담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조선 중기 넘어가고 이러면 농민들의 부담이 엄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주 전호제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농민들이 지금 뭐 해주고 있구나. 가난해지고 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정확히 개념을 잡아야 돼. 자작농은 국가에다가 뭘 바쳐? 조세를 바쳐. 조세를. 알았지? 자작농은 국가에 조세를 바치는 사람을 자작농이라고 하는 거고, 소작농은 국가에다가 지주에게 뭘 주는 사람? 지주에게 뭘 주는? 지대를 주는 사람이야. 지대. 알았지? 2분의 1의 지대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농이라 한다? 소작농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관료들은 국가가 나에게 토지 지배권을 주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토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소유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양반들 거 뺏겠어요? 같은 양반들 거 뺏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누구 거를 취득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반 백성, 즉 자작농 것들을 뺏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작농 걸 뺏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지주가 늘어나면서 소작농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작농이 줄어드니까. 됐습니까? 네.